네, 이슈 딥다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보넥스트 투자자문의 나현진 대표, 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LG그룹이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협력 논의를 조금 더 구체화합니다. 실무진들도 미국에 갔다고 하고요. 이제 젠슨학 CEO가 미국 이제 우리나라에 왔을 때 했던 네. 얘기들을 좀 더 구체화하려고 피지컬 AI나 로보틱스 쪽으로 꾸려 나간다고 하는데요. LG그룹주들 오랜만에 다시 한번 반등 주고 있습니다. 아직 고점 대비해서는 좀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기는 한데요. 그러면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나현진 대표님, 이렇게 LG가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의미 있는 투자 포인트일까요? 네, 지난번 젠슨항 CEO의 방한을 앞두고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그 부분도 엔비디아와의 협업 관련해서 계속해서 기대감을 받았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주가 하락폭이 상당히 컸던 부분은 이렇게 급등했던 부분에 대한 물량 소화가 아무래도 필요한 부분이겠고요. 그리고 LG전자 자체도 그동안 주가 상승폭이 20만 원 이상에서 유지를 했던 적이 많지 않던 종목인데 네. 그렇게 40만 원 이상까지 갔다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좀 네.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실무적으로도 실무진 LG CNS 사장 분하고 그리고 LG전자의 CTO 분도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출국을 하면서 엔비디아와 구체적인 협력을 위한 실무적인 그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는 기대감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기존에 원래 기대됐던 내용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이고 네. 주가적인 측면에서만 너무 빠르게 올랐다가 빠른 상승에 대한 이제 반대 매도세가 좀 영향을 미쳤다고 그쵸. 보고 있고요. 예. 그 외에 실질적으로는 LG전자가 하고 있는 전장 부문 그리고 가전 부문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는 냉난방 공조 시스템이라든가 열 관리 솔루션 관련한 부분 그리고 로보틱스에 대한 협력까지도 사업이 이제 확대될 걸 기대를 해본다면 충분히 LG전자가 보여줬었던 그동안의 기술력 그리고 모터 관련해서 액추에이터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3월의 발표 등을 감안을 해봤을 때 엔비디아와의 협력 관계는 충분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주가에 좀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큰 폭의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좀 물량 부담 그리고 매물대 부담은 조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를 감안해 본다면 좋은 시점에서 꼭 필요한 시점에서의 반등이 오늘 나오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사업은 그대로 가고 있었는데 주가가 좀 급변동성이 있었다는 점을 또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앞서 얘기 들어보니까 확실히 이제 기대감 자체가 구체화되고 있다. 그쵸. 그 말은 이제 선순환 사이클이 지속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번 협의에 대해서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 될까요, 대표님? 김덕호 대표님? 그렇죠. 일단 사실 LG그룹이랑 엔비디아랑 협력한다 얘기는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계속 있었죠. 알고 있던 거.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오늘 이제 좀 강세가 나오는 원인은 이제 그만큼 이제 이 엔비디아로 과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안정적으로 HBM 제품 납품이 가능할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주말 사이에 좀 들썩거렸던 원인도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제 전략 회의를 하게 되면서 네. 향후 이제 AI 반도체 수요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현재 지금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어떤 요인 클러스터에 대한 어떤 그 파급 효과들까지도 이제 검토를 했을 때 우리나라의 이제 반도체 공급의 실질적인 쇼티지를 얼마나 빨리 단축시킬 수 있냐 이게 지금 핵심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쇼티지 얘기를 하는데 그냥 언젠가는 해소될 거야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언젠가가 언제까지 기다릴 거라는 거죠. 그렇죠. 막상 이렇게 기다려 보면은 돈은 돈대로 잔뜩 빌려놨는데 데이터 센터 짓겠다고 이제 천문학적인 작업들을 다 투여를 하고 있는데 막상 칩이 계속 안 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이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했던 금융사들이 독촉을 하겠죠. 그럼 가상금리가 올라가면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또 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예정되던 투자들을 다시 축소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나올까봐 이제 우려가 됐던 건데. 현실적인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LG그룹을 비롯해서 LG그룹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요즘에 이제 미국장 보시는 분들 가장 많이 들어본 종목 중 하나가 이제 블루아웃 캐피털일 텐데. 네. 블루아웃 캐피털도 매번 이제 데이터 센터 짓는데 돈 빌려줬다고 하는데 그 돈 언제 받아올 거냐 이런 닭달 같은 소리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면은 지금 이제 피지컬 AI를 가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소음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번 전략회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눈치를 볼 수 있었던 거는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 같다. 특히 이제 2027년도 이후부터 해서 이제 상용화를 상용화 가동까지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28년도에는 쇼티지는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도 시장이 하락세가 보이고 조정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살아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초점에 놓고 이제 우리가 LG그룹을 다시 봤을 때 어떤 것들이 강점이고 어떤 것들이 약점이냐. 일단 LG그룹은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했을 때 직접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수혜는 저는 사실 소버린 AI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다 잊고 있지만 이 소버린 AI의 컨소시엄 중에서 가장 결속력이 강한 거는 이 LG 컨소시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LG AI 연구원부터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은 그룹 인력들이 총출동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이제 주도권을 잡게 된다 그러면 LG 그룹이 앞으로는 AI를 선도하는 기업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 AI는 LG가 가져간다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트로픽 같은 기업들도 이제 클로드를 부랴부랴 LG CNS랑 같이 하자라고 지금 손을 뻗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기사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엔트로픽의 클로드랑 같이 뭘 좀 하자라고 했는데 그거 다 거절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통신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는 많은 데이터들을 갖고 있고 이걸 통해서 어떤 뭐 인터넷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통신망을 갖고 있고 통신 기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판도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러네요. 오히려 지금은 직접적으로 RX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에 나만 올인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LG CNS가 사실 데이터 센터에만 매출이 만들어지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미 로보틱스 플랫폼으로도 지금 기술을 계속 잡고 있어요. 그래서 LG전자에서 만든 혹은 뭐 로보스타라든지 이런 LG 관련사들이 만든 로봇들만 중개해주는 플랫폼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다른 회사에서 만든 로봇들도 연결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범용성이 넓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엔트로픽 입장에서는 어차피 AI 산업을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사실 상용화 부분에서 가장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시장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 탄력성이 높은 곳에 직접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LG CNS가 오늘도 주가 좀 좋았던 거고요. 그럼 이제 LG 그룹이 지금 엑사원, 그러니까 이제 저 챗이 이제 챗 GPT 할 때 그 챗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이 에이전틱 AI를 전 분야에 확대를 하겠다라는 의지들을 계속 지금 강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지컬 AI라는 부분에 앞서서 이미 이제 에이전틱 AI 부분의 확장성을 확인을 하고 가자. 그래서 오히려 저는 LG 그룹 중에서도 이제 주목을 받을 기업은 뭐 LG CS 같은 기업들이 될 것이고 물론 이제 이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LG 그룹이 투자했던 뭐 로보스타라든지 이런 로봇주들도 뭐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당장의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로봇 산업 자체로 보시기보다는 일단은 전반적인 성장 자체가 얼마나 유지가 되는가를 좀 더 집중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다 보니까 로봇 얘기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반도체에 쏠리기 때문에 이 쏠림을 내가 반도체 잡아야 된다. 좀 이런 생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뭐 말씀드린 종목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현진 대표의 종목은요. LG전자입니다. 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김덕호 대표입니다. 네, 결국 저 그룹주에서는 저 두 종목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LG CNS입니다. 네, 그룹주들 오늘 올라가다가 LG전자가 탄력이 약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제일 많이 좀 뻗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네. LG전자 투자 포인트 짚어주세요. 네, LG전자 같은 경우에 뭐 기존의 가전, 전장 이런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신사업 쪽에서 어떤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할 텐데요. 먼저 로봇 사업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 정도부터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초도 양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액추에이터라는 게 이제 로봇의 관절 관련한 부분인데 이게 로봇 그 원가에도 한 40% 이상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크네요.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을 이제 초도 양산을 하고 기존에도 모터 관련한 기술력이 좋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액추에이터 시장을 좀 빠르게 잠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더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초도 양산 속에서도 감속기 관련한 부분도 이제 LG전자가 지금 양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까지 놓고 보면 그동안 감속기 기업에 특화된 기업 그리고 액추에이터에 특화된 기업의 주가가 뭐 PER로 치면 100배 이상씩도 올라가고 적자나는 기업조차도
굉장히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런 걸 감안을 해본다면 LG전자의 향후 성장 가능성이나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좀 높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또 하나의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데이터 센터 사업에서도 냉각기, 이제 액침 냉각 그렇죠. 관련한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년 대비해서 올해 이제 LG전자가 이 분야에서 3배 정도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 가전이라던가 전장 관련한 부분, 이게 계속 캐시카우를 했던 부분을 제외하고 이쪽은 성장이 좀 정체돼 있다 보니까 네. 새로운 모멘텀에서 매출만 나올 수 있어도 충분히 밸류에이션을 다시 한번 재평가해 볼 수 있다는 기대감 받을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냉각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새롭게 볼만한 지점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LG전자는 뭐 투자 포인트도 포인트지만 지금 가격 전략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고점이 40만 원대에 찍혀 있어가지고 그러네요. 가격 전략 어떻게 볼까요? 예, 거의 상한가 2번 정도로 인해서 이제 그 5월 말에 너무 급하게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네. 반등폭은 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반등폭은 26만 원 말씀드리고요. 짧게 보시네요. 예, 예. 손절가는 여전히 19만 원 정도에서 좀 타이트하게 하방을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김덕구 대표의 LG CNS입니다. 그 콧대 높은 엔트로피 역제안을 하는 그런 또 기업이 되고 있는데요. 매력 포인트 잡아볼게요. 일단 이제 데이터 센터 병목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이란과 미국의 협상도 제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이제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LG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LG전자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굳이 LG CNS를 가져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지금처럼 경기가 좀 안 좋은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고 네.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 자, 그러면 어떤 산업 분야든 사실은 뭐 주가 타격도 있겠지만 산업 타격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피해갈 수 있는 게 지금 AI 패권 지금 놓고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트로픽은 미국 기업입니다. 여기서 강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천문학적 자금을 만약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어떤 기업 대 기업으로 투자를 하는 개념이 아니라 국가가 기업을 키우고 국가가 산업을 키우는 상황으로 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LG CS 같은 이제 데이터 센터 기업들은 뭐 지금처럼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뭐 칩 가격이 비싸다, 장비 가격이 비싸서 양산이 좀 지연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은 오히려 더 병목 현상에 따른 어떤 영업이익은 더 높아진다는 거죠. 고속도로를 이용할 귀성객들은 많은데 지금 톨게이트는 작고 톨게이트 늘린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많이 지나다니까 요금 올린 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LG CS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여전히 기대가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LG전자처럼 상한가 흐름이 이제 한번 단기 차익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 좀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네. 제가 일전에도 이제 LGCS 같은 경우는 11만 원 선 이탈 시에는 한번 매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9만 원 선대에서 지금 안착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연말까지 우리가 11만 원에서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저는 좀 판단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손절가는 제가 7만 5천 원까지 상당히 좀 깊게 드립니다. 요즘에 제가 종목을 드릴 때 상당히 깊게 드리는 원인이 뭐냐면 그만큼 이제 시장이 단기 변동성에 출몰하는 매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이 단기 변동성에 대비했을 때 수급은 굉장히 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떨어질 때 우리가 한 번 더 주워 담을 수 있는 분기점으로서 손절가는 7만 5천 원, 연중 목표가 1차 목표가는 11만 원으로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외부 변수에 대한 대응력과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 자체에서 오는 변동성도 한번 피해갈 수 있을 정도의 목표가와 손절가였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 개인적으로 이 주제는 계륵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전쟁과 관련한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선반영이 되고 있고 하지만 신경을 안 쓰자니 거기에서 좀 깨름직한 쓰이죠. 네. 신경 쓴 게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첫날부터 싸우고 있는 이런 협상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무시해야 될지 아니면 좀 더 분석이 필요한지 김덕구 대표는요? 일단 뭐 제가 계속 강조드렸지만 뭐 지금 저거 쉽게 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뭐 서명식이 좀 미뤄졌다, 뭐 스위스 가는 게 좀 미뤄졌다고 해서 시장 급락 나왔는데 아니 뭐 하루 이틀 빨리 가나 하루 이틀 늦게 가나 뭐 얘기할 게 뭐 거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별로 바뀌는 게 없는데 시장에서는 이 하루 지연되는 것마다 60일이라는 기간이 뭐 바뀌는 건 아닐까. 이거에 지금 초점을 놓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서명식을 사실 전자서명을 했다라고 서로 다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전자서명하고 나서 이제 실질적인 합의를 지금 조율하는 과정인데 조율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그만큼 이제 지금 미국이 이란에게 요구하는 수준 그리고 이란이 미국에 요구하는 수준 각각의 수준이 거의 이제 휴전 정도로 그냥 우리 좋게 그냥 끝냅시다가 아니라 서로 너가 잘못한 거 맞으니까 너가 무조건 다 토해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도 일단 종전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미국도 이 정도 자금을 유치해 준다고? 그러면 한번 고민해 볼 만하지. 그러니까 이제 먹거리에서 가지고는 왔는데 네. 이거를 언제부터 취소할 거냐가 확정적으로 나오지 못하니까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급하니까 먼저 제시한 게 3천억 불이에요. 네. 근데 3천억 불을 뭐 미국 정부가 세금들을 샜느냐? 아닙니다. 이거 3천억 불이 뭐냐면은 다 남의 돈으로. 그냥 다 남의 돈으로 하는 거예요. 남의 돈으로 제가 한번 주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이제 이 3천억 불의 재건 기금 안에서 어떤 기업들이 거론되는가 봤더니 유럽 기업들은 생각보다 포함이 많이 안 돼 있어요. 왜냐면 이번에 지금 전쟁 사태가 커지게 된 것도 사실은 이란을 견제한 이유가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지금 대변을 했던 건데 네. 지금 중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엄청나게 수혜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토가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나토가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미국한테만 편승해서 가만히 있느냐 이거를 질타를 하면서 이번에 G7 회의 때 똑같은 모습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흔히 말하면 빈도가 상한 겁니다. 화가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차라리 우리말 잘 듣는 기업들 많이 밀어붙겠다. 그중 하나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건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대신 이제 접근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60일 동안 이거 결렬되면은 아마 한 9월 중순쯤에 미국이 다시 전쟁 시작할 수 있어요. 왜 제가 9월 중순이라고 얘기 드리냐면은 미국 지금 공화당 전당대회가 9월 초순에 있습니다. 그럼 선거 전에 끝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선거 전에 끝내려면은 정말 그때는 엄청난 폭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일단 서로 웬만하면 지금 빨리 합의하자. 좀 든든하게 나가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그 전까지 서로 웃고 있지만 속내는 다 부글부글 끓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지금 60일 동안에 빨리 타결이 되라고 하는 게 지금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정치적 분위기도 똑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재건에 대한 기대감들도 여전히 남아 있고 또 휴전에 대한 이후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까지도 확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우리가 재건주에 올인하는 전략은 반드시 지양하셔야 된다는 거. 오히려 지금도 긴장감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네. 점을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나연진 대표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종전 이야기는 꾸준하게 나왔었고요. 뭐 지금도 보니까 고무적으로 진전됐다. 60일 내 최종 합의 로드맵을 한다. 중재국 성명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 이슈 어떻게 보실까요? 네, 속보로도 뭐 중재국 공동성명 관련한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원래의 대로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종전 합의가 완료된 게 아니라 이제 휴전 관련한 부분이다 보니까 네. 이게 60일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미지수인 그쵸, 부분이 또 던져지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리고 내용상으로 봤을 때도 현재 뭐 재건 관련해서의 기업들 참여 그리고 민간 자본의 투입까지도 이제 얘기는 됐지만 이 부분이 집행되기까지도 한참 멀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번에 미국에서도 트럼프 그 내각에서도 예산안을 확대하기 위해 전쟁 관련한 예산안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확보된 예산으로 그동안 재고가 많이 소진됐던 무기를 다시 채우고 또다시 그 전쟁을 확대할 수도 있는 그 원하는 대로의 미국이 원하는 대로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면 종전을 굳이 미국의 입장에서도 할 필요가 없지만 다만 시간을 벌고 예산안이 통과가 되고 그리고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데까지의 시간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 시간이 있어야지 이제 좀 더 우위에서 이제 다시 한번 협상을 하던가 아니면 진짜 뭐 더 강한 폭격을 하던가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데 하나도 안 끝났네요. 네, 현 시점에서는 그 준비가 아직 이제 미국도 그 무기 재고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현재는 계속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예산안도 확보가 아직은 원활하게 안 된 상황까지 감안을 해본다면 미국도 시간 끌기, 이란도 시간 끌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어서 서로 좀 약간 그렇군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주의사항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종전이 되지 않는 이상은 뭐 휴전이 계속 이어진다면 언제든지 리스크에 대한 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파열음이 계속 나와요. 네, 맞아요. 네. 자, 그럼 종목으로는 어떤 것들을 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나연진 대표의 종목입니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네, 김덕호 대표는요?
상사 쪽으로 가시네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무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에너지 쪽과 관련된 부분들에 지금도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관점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포지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뭐 미국은 중국 너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쥐어짜고 막 그렇게 하는데 중국 어때면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네. 근데 중국도 속으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말은 즉슨 뭐냐면은 서로 공급망 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을 쥐어짜는 것도 사실은 중국의 저가로 유가를 덤핑을 하고 있었다.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중동에 이란이 실질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파트너가 몇 안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제 제재를 피할 수가 없다 보니까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온 것인데 근데 이제 결국 저는 이 공급망 재평에 대한 문제들은 뭐 내년 이후까지도 계속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굳이 포스코 인터넷을 투자하지 않겠다는 입장들도 일부 있어요. 근데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은 이거는 뭐 좀 빠지면은 또 사놨다가 좀 주가 올라가면 좀 팔고 또 조정나면 사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10일자에 제가 한번 이걸 추천을 드렸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6만 5천 제시 드렸는데 6만 5천 찍고 빠졌어요. 그때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절가를 그때 5만 4천을 드렸는데 4천 깨고 나왔죠. 네. 저는 이런 시장이 앞으로는 계속 좀 반복될 것 같아요. 좀 피곤한 장세입니다. 왜냐면 가격 전략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란 전쟁도 빨리 끝이 안 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차라리 이거를 역용하자. 목표 주가는 여전히 6만 5천 잡고 6만 5천 원 전 갖고 가시면 좋은데 지금 이제 추가 매수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6만 2천 원 정도를 잡고 가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4만 8천 원까지 조금 더 후퇴해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기술적인 매매가 아직까지는 더 유효할 것이다라는 얘기해서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전보다 약간 밴드의 범위가 살짝 밑으로 내려와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방산주 주셨습니다. 나연지 대표님,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주가가 좀 횡보하거나 유지되는 그런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방산주 쪽으로 보시는 걸까요? 네, 방산주 관련해서는 뭐 종전이 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 종전 이유가 되더라도 중동에서의 그 대공 무기 방어 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가 된 전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이제 뭐 천궁2라던가 이제 중동으로 수출되고 있는 방공 무기 관련해서 이라크, 사우디 쪽에서도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고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LIG 그 DNA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방산 그 업체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격 전략 어떻게 체크할까요? 네, 현 시점 84만 원대에서 본다면 정고점 수준인 100만 원대 매물대가 조금 두껍기 때문에 네, 이 정도까지의 반등 보이고요. 그리고 손절가로는 80만 원 정도로 하방은 여전히 짧게 잡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방산 쪽에서는 이제 방어 쪽에 대한 종목들 그리고 그렇죠. 상사 쪽과 관련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관련해서 내용들 좀 봤고요. 이어서 거인의 시선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짧은 시각보다는 긴 시각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항상 하시는 우리 최병훈 전문가 오늘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